조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북핵이죠. 핵 문제. 핵 문제인데요. 핵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동안에 방송에서도 이렇게 정 소장님이 소신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린 점은 있지만 특별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정 소장님은 통상 갖고 있는 우리의 통념보다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. 역사적 연원을 좀 깊이 들여다본 그런 의견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한번 소장님 오늘 말씀을 저희가 들어보고 저 같은 경우는 허심탄회하게 또 비판의 칼날을 매섭게 한번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북핵 문제, 이 문제의 기본이랄까요? 뭐 어떻게 좀 인식을 하고 계신 건가요? 통상적으로는 북한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죠. 왜 그렇게 생각이 난 참 이해가 안 돼. 그렇습니다. 예. 북핵이란 말도 좀 이상한 이야기지. 그 핵 문제면 핵 문제고 뭐 그렇지 뭐. 근데 계속 그렇게 써왔지 않습니까? 북핵.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라.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이제 그 문제다.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 모든 문제에 지금 아주 기본이 돼 있다.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뭘 해볼 수가 있다.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? 네네. 지금도 조미 간의 그 줄다리가 대단히 이제 심각하고, 이른바 그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. 왜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돼 있는가. 그것은 미국 때문이죠. 미국이 끊임없이 6.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, 바로 오늘까지 끊임없이 핵무기로 니들 멸살을 시킬 수 있다 라고 위협을 가했다 이런 이야기죠. 그건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1950년부터 시작하면 지금 몇 년이요? 지금 한 70년 동안 거의 그런 식으로 위협, 아주 심각할 정도로 위협을 받은 겁니다.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북쪽의 어떤 지도자들이 그런 위치에 있다.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할 것 같아요? 날 잡은 목숨 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인가? 북한 주민들이 그 핵무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들은 최근에 뭐 태영호 전 연구공사의 책에도 소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. 사실 소장님 말씀하고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저도 핵 문제에 오랫동안 천착해 왔는데 사실은 한국전쟁 당시 김일성 주석이 메가다 미국에서 핵을 쓰려고 했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굉장한 공포감을 갖고 있고. 네, 그 공포는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핵을 그 공포감 그거는 태영호 공사 최근에 쓴 3층 서기실. 3층 서기실에 뭐, 거기에 보면은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그 핵무기에 대한 어떤 공포랄까 아니면 동경이랄까, 이거는 북한뿐만이 아닙니다. 사실은. 남쪽도 우리 잘 알다시피, 박정희 정권 시절에 우리도 그 당시 왜 미군 철수 얘기 나오고 그럴 때 박정희 정권이 핵 개발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뭐 유명한 얘기도 있지만, 그 사실은 이 문제는 이북뿐만이 아니라 약소국,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서 이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핵무기라는 거는 자기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랄까, 뭐 한방이랄까, 그걸 남한이나 북한이나 공이 그걸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고슴도치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. 이렇게 사자나 호랑이가 하려고 그러면 이 가시라 할까요? 그걸 세우면 그 건드리지 않고 생존을 도모할 수 있다. 뭐 그런 인식으로 둘 다 했는데 우리는 이제 미국의 제재에 걸려서 우리는 못 만든 거고 또 미국에서 핵 우산을 씌워줬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안 갖고 있다 뿐이지 사실상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지. 해구산을 씌워줬으니까. 그렇죠. 미국에서. 그렇죠. 네, 소장님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약간 다른 각도로 지금 현재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축은 뭐 박스 아메리카나 뭐라고 할까요? 아니면 미국 중심의 어떤 그 질서인데 어쨌든 저 북한은 그 질서 속에서 그걸 거부하면서 생존을 도모하는 거는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남북 관계를 풀고 뭐 하자면은 미국의 협조, 국제사회 협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가
되는 거죠.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냐? 그럼 역사적 원론을 따지자면 소장님 말씀에 지금 흐름이 맞는 거고, 현실적인 어떤 그 문제에 대입시켜 보면 또 그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 북한의 핵 문제가 말하자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, 또는 그것이 글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 시각의 문제긴 한데, 그 조금 오늘 소장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. 우리가 그 북쪽의 핵 정책이라든가 또는 그 외교를 볼 때 내가 느끼는 것은 대단히 그 원리 원칙을 강조를 많이 해요. 네. 원칙적인 거 또는 서로 그 약속했던 그 합의사항 이런 것도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맨날 그 합의사항 뒤집어 엎고 약속을 안 지킨 쪽이 북쪽 아닙니까라고 또 당장의 이야기가 들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그걸 정확히 파워 들어가서 보면은 미국 쪽에서 어긴 게 상당히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은 그때 94년이면은 김일성 주석이 그 서거를 했을 때고, 예. 그런데도 불구하고 94년도 10월 달에 제네바 기본 합의문이 그렇죠. 타결이 됐어요. 1차 핵 위기가 일단 봉합이 됐죠. 봉합이 됐죠. 그러면은 제네바 기본 합의문을 누가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따져보면은 우리 쪽에서는 뭐 거의 90%가 그 북쪽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그렇지 않습니다. 그 반대입니다. 그 당시에 우리 연합 기사로도 나가기도 했지만은 미국에서는 김일성 주석이라고 하는 큰 그 북한 체제의 그 대들보 같은 그런 인물이 사라졌으니 붕괴하는 것은 시간 문제. 시간 문제다. 조기 붕괴론 이런 조기 거 붕괴론이 아주 무성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거 안 들어봤어요? 우리도 아주 저명한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6개월을 못 넘긴다 이런 말도 했었죠. 응? 당시엔 저도 직접적으로 뭐 취재를 한 경우는 아니지만 제 이른바 그런 고난의 얘기가 행군 있었습니다. 시절입니다. 그게. 예.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거 뭐 제네바 기본 합의문을 왜 그 당시에 합의를 했느냐, 곧 망할 것이니까 그 말은 곧 이걸 안 지켜도 되니까 그게 사인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. 그 우리가 그 기사로도 내보낸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거의 사실이더라고요. 사실.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제네바 합의가 붕괴됐다고 할까요? 그거는 미국 쪽 요인도 있지만 사실은 북한 내에서 그 합의를 해놓고 이후에도 비밀리에 무슨 핵 개발을 한다든 등 그 당시 나왔던 게 이제 나중에 이제 2차 핵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. 고농축 우라늄 그 개발을 시도했다는 네. 그런 의심을 미국이 끝내 풀지 못했던 거고, 또 그게 또 이제 부시 행정부의 악의 축, 그 다음에 힘을 바탕으로 한 세계 질서 재편, 이런 과정에서 클린턴 행정부가 했던 합의를 무효하는 그런 기류가 강해서 이게 양 측면이 아마 부딪히고 그랬던 걸로 저는 평가합니다. 내가 상당히 양보를 해서 양쪽에 좀 책임이 있다 이런 정도는 조금 그러나 상당히 여기서 많은 양보를 하셨습니다. 평소에 절대 이러지 않는데 역시 이게 방송의 힘입니다. 그 대신에 그 핵 문제 저거 하면은 이것이 오롯이 북한의 책임이다. 그렇게 해가지고 북핵 북한 왜 비핵화 안 하나 이렇게 다그치는 그런 시각에 문제가 있다라고 소장님 지적하신 건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그거는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입니다. 저도 간단히 그 부분을 첨언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서 그동안 벌써 93년부터 시작한 걸로 하면은 7년하고 25년이 흐른 아주 보통 89년 긴 역사를 갖고 프랑스 있습니다. 상호비상이 처음 봤을 때부터 기점을 하니까 한 30년 네네. 핵 위기 역사라고 하죠. 예. 각자 국제정찰로 당사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협상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어느 일방만 전적으로 잘못했다, 전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.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. 이 문제들 들어가서 천착을 해볼수록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것이요. 그러니까 미국이 잘못했다. 그럼 그 NPT라고 네, 이런 주장을 갖고 계십니다. 현재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핵무기 확산을 더 이상 시키지 말자. 대신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 5개 공인된 나라들은 이렇게 한다.
핵무기를 그 위협도 하지 않고 핵무기를 사용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. 예. 그래서 약속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. 근데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핵무기로 위협을 수십 년 동안 해왔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. 불과 작년에 트럼프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. 그렇죠. 또 이야기 나오고. 이른바 참수작전 뭐 그런. 그런 것도 있고. 사실은 이 북한 우리가 한반도 핵 문제 이거는 보면은 핵 문제와 한반도의 질서 말하자면 평화 체제냐 정전 체제냐 이게 항상 이 두 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네. 핵 문제 또는 비핵화 문제다 이러면은 이게 어떨 때 보면 이게 북미 간의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게 한반도 질서,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랑 이게 결합이 돼 가지고 이게 북미, 남북, 그다음에 남북미, 남북 미중 이게 이 복잡한 방정식이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느냐 이런 시각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. 근데 뭐 솔직하게 뭐 이런 나의 소신을 갖고 있고 이런 건 좋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토론회는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요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분들의 저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더 토론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. 다만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경향 이런 거는 반드시 경계해야 되겠죠.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합니다. 그리고 서로 간의 주장도 너무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고요. 앞으로 저희가 이 문제를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계속 제공해 드리려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스펙트럼을 여러분들께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같이 생각해보자. 이런 취지에서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끝나면 막걸리 한잔 하나요? 오늘 아무래도 좀 전에 평양소주 말씀 없나요? 올라가신 거 평양소주? 보면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아마 아까 무슨 술이었죠? 네, 황구렁이? 마이크 끄고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. 오늘. 예, 황구렁이 저희는 술 오늘 한잔 하시죠. 덥긴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고 저희 또 내려가서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